김민수의 주식 파파라치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이야기에 지금은 주목해 볼까요?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12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금요일이긴 합니다만 또 다른 시작이기도 한데요. 어떠한 테마에 주목해 볼까요? 키워드 먼저 이야기해 주실까요, 대표님? 네, 제 대사 아시죠? 네. 왜 금요일마다? 그러니까요. 네, 12월 첫날인데 왜 또? 그러니까 예. 어제 좋았잖아. 왜 이래? 약간 이런 느낌이죠, 대표님. 그렇습니다. 어제 좋은 거 그대로 다 뺏어가면은 이게 무슨 시장입니까? 예, 같이 쌓아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같이 투자,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닌가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도 살펴볼 섹터는 있다. 네. 이게 파파라치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네. 파파라치가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해 주시면서. 네, 그래서 오늘 살펴볼 건 STO, 스토. 네. 저희 이 이야기를 좀 예전에 한번 해봤던 것 같은데 지금 네. 다시 한번 이 이야기가 시장 중심에 떠오른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해요. 여러 가지 테마가 돌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STO에 대한 주목도가 특히 이번 주 다시 한번 높아진 이유가 궁금해요. 파파라치만의 매력으로 파헤쳐 주신다면요. 네, 한 번 더 강조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STO가 왜 지금 부각을 받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제 지금부터 바라봐야 될 섹터와 전반적인 동향들은 뭐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년까지를 좀 바라보지 않나라는 생각 쪽에서 이게 그러면 어떤 이제 단순한 테마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시장의 관심이 높아서 다음 자리로 넘어가는 이런 변화가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일단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는 시점이라고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성장주가 그에 따라서 좀 할인받았던 게 변화가 나올 수 있겠죠. 그쪽에 하나의 중요한 어떤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게다가 비트코인 중심으로 강세입니다. 지금 들어오다 보니까 또 38,000달러가 넘었더라고요. 네. 예, 또 계속 강하려고 하는 움직임. 그렇게 되면은 뭐 ETF가 설정되면서 나오는 실질적인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다. 이런 쪽도 변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와 함께 가상화폐 쪽은 여전히 강세다라고 보고 있고 호재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그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어떤 코인 쪽에 대한 변화들이 블록체인 기술과 연결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같이 STO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가 있는 이런 상황들이겠죠. 게다가 또 이번에 한국거래소가 금융 쪽의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결과로 어떤 지금 디지털 거래소 이쪽을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회의가 마치고 그다음에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금방 이제 디지털 거래소는 나올 수 있겠고 그러면 그를 통해서 증권거래 신고를 통해서 다 대기하고 있는 이런 쪽들이 나도 이제 조각 투자 NFT 토큰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성을 인정받고 거기다가 검증됐고 그래서 발행해서 유통되는 이런 과정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는 거죠. 그 부분에 따라서 앞으로 주도적인 테마들이 탄생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금리에 대한 부담을 덜었으니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섹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게 큰 테두리인 것 같은데요. 네. 하나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그러면 지금 투자를 이쪽에 함에 있어서 주목해야 될 키포인트, 이건 체크하고 가야 된다. 이 관련 뉴스가 중요하다라고 조금 더 의견을 좁혀주신다면요. 네, 일단 큽니다. 네. 시장이 성장할 거로 봅니다. 어느 정도 예상되나요? 그만큼 이제 당장 내년에 열리게 되면은 규모가 34조로 예상을 하네요. 그러면 엄청나게 큰 규모인가요? 상대적으로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네. 우리나라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ETF 같은 경우가 총 규모가 100조, 120조 이 정도 사이로 돼 있습니다. 네. 거의 시작이 이제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시작을 하는 거겠죠. 네, 그러면서 2030년까지 가게 되면 ETF 시장을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367조 시장으로 되면 거의 10배 가까이 커지는 시장으로 봐야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은 게 현실이고 게다가 이제 금융상품을 통해서 나오는 이제 토큰과 연관돼서 나오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비금융자산이라고 하는 쪽 이쪽이 아마 2030년 가게 되면 비중이 50%로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쪽이 부동산 조각 투자 아시죠? 네. 이제 우리 앵커님도 강남 건물주 요만큼 100분의 1에 100분의 1에 100분의 1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 네, 비록 거기 쓸 수는 없어서 네, 타일 한 장이라고 하더라도 나도 건물주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무형자산 같은 경우도 뭐 어떤 음원 같은 경우도 해당되겠죠. 이런 미술품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뭐 수집품, 미술품 어떤 아이디어만 찾아서 이걸 통해서 이제 통과가 되고 이제 어느 정도 거래에 대한 합법성이 통과 확인이 되고 그게 유통이 된다. 그러면은 이것도 충분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 특히
우리 앵커님의 이쁜 목소리. 예. 대표님의 이렇게 된다면 멋진 외모 이렇게 제가 가야 되나요? 넘어갈게요. 예, 네, 그래서 그러고요. 네. 이렇게 됐었을 때 이제 초기 시장이 이제 선점하면서 그에 따라서 어떤 활성화가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아이디어들 있죠. 그러니까 즉 이런 것도 토큰으로 발행이 돼서 그래서 활성화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와 결부되는 이런 모든 또 투자들의 어떤 방향들이 또 시장에서 녹여들면서 테마주를 이끌 것이다라는 쪽들도 한번 좀 염두하면서 내년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목으로 봤을 때는 어느 쪽을 봐야 되나요? 1차적으로는 전자 결제 관련주들도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네. 게임 한다면 P2E 관련주도 움직임 나오고 있어서 종목들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근데 지금은 한계가 좀 있죠. 네.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상장된 종목들이나 그런 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더 확대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장주는 갤럭시와 모니터입니다. 당연히 그런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라고 네. 했을 때 시장에서 그래도 효성그룹이니까 아하. 예, 효성그룹 회장님의 종목이니까 뭐 이런 더욱더 쪽이죠. 든든하다. 예, 지분을 막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나오는 쪽의 전자결제 사업, 특히 전자결제 사업은 오늘도 보니까 전자결제 관련된 KG 이니시스 강하고 그런데 이거는 그쪽보다는 이번에 알리익스프레스가 들어오면서 어떤 택배 결제군요, 그쪽은. 그렇죠. 택배. 예, 아하. 택배로 결제 이런 쪽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 쪽으로 들어가는 게 더 맞은 것 같고요. 그밖에 NFT나 STO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영향을 끼치는 것 같고 위메이드 말씀하셨던 거 그리고 또 서울옥션도 관련돼서 서울옥션 블루가 관련된 또 어떤 수집품들 또 이제 경매 그 NFT로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쪽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TO 관련주들 어떻게 묶이면서 움직임 나오는지 키포인트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시장 문 닫고요. 그리고 시장 전략의 포인트 그리고 어떤 종목 볼지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장 코스피 코스닥 하락권에서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2시 구간 전후로 해서 코스닥의 낙폭을 많이 드라마틱하게 줄였는데요. 하나의 종목에 따라서 좀 희비가 많이 엇갈리고 있네요. 잠시 후 수급적인 동향과 함께 외환 시장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12월 첫 거래일 이렇게 문을 닫겠습니다. 네, 12월 첫 거래일 그리고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 날 문이 닫혔습니다. 어제의 긍정적인 분위기 막판에 들어왔던 외국인의 수급은 뒤로 앉아 오늘 장중 내내 현선물 모두에서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펼쳐졌습니다. 기관도 역시 금융투자 중심으로의 매도세를 보였고요. 2600선 위로까지 보는 시선도 분명히 있지만 12월에 매크로적인 시선을 본다면 미국의 경기 침체 그리고 마지막 남은 FOMC에 대한 경계감은 조금 더 안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과 같은 경우는 특히 2차전지 관련된 리스크가 한 번 더 부각되면서 그에 대한 우려에 사이즈가 큰 종목이 많이 흔들렸다라는 점도 또 다른 특징으로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정리해볼까요? 지수에 대한 이야기부터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양대지수 하락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2500선 코스피 기준으로는 지켜내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장중 내내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매도 공세가 거셌습니다. 특히 12시가 넘어가면서 기관 쪽에서 매도하는 물량이 금융투자 중심으로 3천억 원을 이미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크게 줄이지 못하고 매물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 오늘장 특징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외국인의 수급 변화에 따라서 오후의 변화 요인도 하나씩 있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수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유가증권 시작의 수급 동향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 특히 화학업종과 함께 IT 업종에 대한 매도 공세가 거셌습니다. 2차 전지 세일 중심의 매도세가 거셌다라는 게 또 하나의 특징으로 확인이 되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갈게요. 2시 전후로 했을 때는 1,200억 원 넘게 매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만 그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은 그래도 물량을 좀 줄여나가는 모습이 확인됐고요. 900억 원가량의 순매도 포지션 나왔습니다. 그러다 결론적으로는 기관, 외국인, 양대 시장 모두에서 오늘은 파는 주체였고요. 개인만이 홀로 샀습니다. 선물 쪽에서의 매도세, 외국인 쪽에서도 잡히는 순간이라는 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외환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는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하락세를 지속했는데요. 미국 국채 금리가 반등하는 모습, 그리고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화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에 기인해서 오늘 장 움직임이 나왔고요. 최근에 환율 시장의 급등락 폭이 큽니다. 16원 가까이나 오름세나 보이면서 1,300원 위로 훌쩍 올라섰습니다. 4거래일 만에 1,300원 위로 올라섰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외환시장 관련해서는 장중에 한국과 일본이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수합부를 체결했다라는 뉴스까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원달러 환율 마무리된 상황 체크해 보셨고요. 종목들의 흐름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 가장 크게 보실 종목이 LG 에너지 솔루션일 겁니다. 장 초반에 낙폭을 크게 만회하지 못하고 6% 가깝게 밀리면서 오늘장에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뉴스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GM이 LG 에너지 솔루션 측에 현지 배터리 합작 법인을 통해 받은 보조금을 더욱더 많이 나눠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불안감,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안고 움직였고요.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에 한정된 이슈가 아니라 삼성, SDI, SK온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확장성에도 주목하면서 전반적인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됐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외국 우려 기업 세부 규정이 빠르면 오늘 밤 발표된다라는 이슈가 좀 챙겨보시고요.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코스닥의 장중의 낙폭이 좀 많이 줄었다라는 점도 오늘장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822선까지 저점이 잡히기도 했지만 831선까지 오후에 고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 주역이 된 종목이 바로 에코프로 BM이었습니다. 장중에 5%나 오르면서 지수를 위쪽까지 장중 고점 부분까지 끌어올리긴 했는데요. 막판에 좀 변동성이 컸습니다. 상승폭 반납되면서 2% 플러스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쪽에 대해서는 쉬어가는 흐름도 오늘 뚜렷한 하루였습니다. 정리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이 시간이 항상 기대감을 안고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아쉬운 점이 좀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지수에 관해서 그리고 특정 종목에 대해서 움직임 좀 정리 받아보고자 합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전날 월말 효과였었죠. 네. 그냥 끝. 너무 아쉽습니다. 연속성이 안 나오네요. 그리고 연속성 같은 건 기대하지도 마라. 뭐 이런 시장의 흐름인 것 같아서 하루 좋았으면 됐지. 그다음 뭐 이런 분위기여서 그냥 일단 좀 삐진 마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쪽에서 일단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도세가 강화되는 모습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선물 매수하면 현물 매도하고 약간 엇박자식으로 했는데 오늘은 또 둘 다 매도를 한다는 쪽에서 아무래도 좀 부담감이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래도 섹터 찾기에는 열심히 그런 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진단키트 또 폐렴, 중국 폐렴 관련된 쪽에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이런 쪽에서 좀 움직이는 경향들, 또 전자결제, 뭐 해운주 이런 식으로 약간 각계의 전투식의 모습들이 좀 이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밖에 그동안 좀 올랐었던 뭐 2차 전지 쪽이나 또 에코프로 BM은 제외를 하고 2차 전지 쪽, 그리고 또 로봇주 같은 경우도 좀 약세를 보여서 그동안에 강했던 종목들은 차익 매물, 특히 신규 상장주 쪽으로도 매물이 좀 커지는 상황들이죠.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띄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시장 변화가 나오는 걸까요, 대표님 그러면? 섹터는 기존 주도주 말고 그러면 새로운 주도주가 뭔가를 찾아서 다음을 넘겨봐야 되는데 네. 이게 그럴 만한 어떤 뚜렷한 변화는 오늘 안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오늘 또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얘기하기는 또 뭔가 좀 막히는 느낌이 나다 보니까 어떤 좀 굵직한 테마가 또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보기 힘들게 되면 일단 오늘은 거의 눈치 보기, 작은 테마가 좀 이끄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 마감 전에 이야기했던 STO 같은 경우 오늘 잘 갔다고 그런 볼 수가 있을까요?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도 17% 가깝게 올랐고요. 서울 옥션 같은 경우도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그래도 9%대 상승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쪽 테마에 대해서는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렇게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 관련주에 대한 전략은 대표님 그럼 어떻게 짜면 될까요? 네, 일단 이런 쪽이 앞으로 잘 될 것 같으니까 뭐 정부도 정책적으로 네. 나오고 거기다 또 금융사들, 특히 뭐 증권사 중심으로도 여러 가지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는 쪽에 벌써 TFT 꾸렸던 거 다시 재가동하는 뭐 느낌이 나다 보니까 이런 쪽에 관심이 높아진다는 게 어떤 섹터에 반영이 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기대감은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주가가 안 움직인 게 아니라 한 단계씩 레벨업된 종목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가겠느냐라는 것보다 따라가는 것보단 약간 정도 또
어떤 테마 순환매 돌 때 좀 주춤했었을 때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쪽에서 타이밍은 좀 고려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목별 장세가 뚜렷한 요즘 시장이다 보니까 ST1에서 종목을 하나 골라놓고 그리고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바로 질문 드릴게요. STO 관련주 내에서 관심권의 둘 종목 어떤 종목으로 선정해 오셨을까요? 네,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하게 되면 갤모트입니다. 델몬트요? 갤모트. 갤럭시아 머니트리. 죄송합니다. 제가 네. 귀가 좀 오늘 잘 안 들리다 봅니다. 요즘 MZ 세대들은 많이 줄입니다. 제가 MZ가 아닌가 봅니다, 대표님.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게 가장 네. 대장주 역할을 한다고 보고 그걸 대응을 하는데 조금 높죠 지금 주가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출렁임 보고 다음을 조금 더 타이밍 잡아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이를 따라갈 만한 회사가 뭐 있을까라고 이것저것 고민하다 보니까 아톤이라고 있습니다. 아톰 아니고요. 니은 잘 아톤. 들었습니다. 예. 아톤. 네, 이쪽이 그래도 과거부터 핀테크 보안 솔루션 그리고 또 간편 인증 쪽에 주력하는 회사인데 이쪽도 이제 토큰이다 보니까 관련된 쪽에 디지털 쪽의 보안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쪽의 기반들을 충분히 갖춘 회사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발행을 할 때 어떤 이제 플랫폼이라든가 또 발행을 할 때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 쪽에서는 많이 좀 어떤 지원을 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보고 있고요. 특히 이 회사가 어떤 그 솔루션을 공급했었을 때 대표적인 게 증권, 은행 같은 금융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사업을 키운다,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게다가 또 이번에 뮤직하우라고 혹시 아시죠? 음원 관련된 쪽에서 네. 조각 투자를 할 수 있게 했었던 대표적인 회사, 이쪽에 암호화 솔루션을 공급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회사는 우리도 그걸 하겠어라고 하게 되면 이거 암호화 보안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저요 할 수 있는 회사가 아톤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 실적도 그래도 안정적입니다. 그런 쪽에서 성장의 기회를 내년엔 마련하지 않을까 이런 쪽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자리에서 언제쯤 그리고 어디까지 목표를 가지면서 가질지 우리 가격 전략 받아볼까요? 네, 일단 조금 시총이 오늘 1,000억이 안 되네요. 예, 그래서 그 점은 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가벼운 종목이지만 그래도 성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레벨업되는 과정들 보면서 지난번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지난번 고점대가는 5,500원대 정도까지는 목표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7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톤에 대해서 메모해 두시고요. 저희 AS 하나도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전에 받아본 종목입니다. AI에 대한 이야기라면서 엠로 이렇게 받아봤는데요. 7만 원대 돌파 이후의 승승장구 그리고 오늘 약간 변동성이 있어서 리뷰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두 자릿대 든든한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 구간이긴 한데 목표가로 8만 원 주셨습니다. 중간 점검 해주실까요, 대표님? 네, 삼성 SD 안 빠진다. 네. 그냥 고입니다. 그럼 삼성 SDI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SDS. SDS랑 관련이 있기 좀 때문에 귀가, 그러니까요. 괜찮습니다. 제가 주말 크게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예. 충전해서 올게요. 네. 그러면은 계속 가져가도 된다로 정리를 하면 될까요, 대표님? 네, 그래서 8만 원대 이상에서는 부분 이익 실현하시면서 지난번 저항대 부분을 돌파해서 안착하는지 보시면서 그래도 AI 소프트웨어 하게 되면 내놓을 수 있는 회사다라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추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포인트 가져가는 엠노 AS까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하셨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쉬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